골프 선수들이 생방송 중에 일부러 규칙을 어기는 순간부터 전혀 예상치 못한 사람들에게 현장에서 딱 걸린 선수들까지 모두가 TV에서 놓쳤던 가장 충격적인 부정행위 스캔들들을 소개합니다. 1974년 로열 리덤에서 게리 플레이어는 모든 골퍼들이 꿈꾸는 결승 라운드를 펼치고 있었습니다. 여유로운 리드, 오픈 챔피언십 우승이 거의 확정된 상황이었죠. 딱 한 홀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공이 상황을 흥미롭게 만들기로 했습니다. 공은 18번 그린을 훌쩍 넘어가 클럽하우스 벽에 바짝 붙은 채 모래와 흙이 뒤섞인 지저분한 곳에 멈췄습니다. 무벌 드롭도 없었고 그와 클라렛 저그 사이에는 어색한 왼손 칩샷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플레이어는 그 상황에서 누구나 할 법한 대로 퍼터를 뒤집어 잡고 뒷면으로 샷을 준비했습니다. 바로 그때 문제가 시작됐죠. 샷을 치기 직전 플레이어는 연습 스윙처럼 보이는 동작을 했는데 그 연습 스윙은 단순히 동작을 연습하는 것 이상이었습니다. 그 스윙이 공 뒤에 모래를 쓸어내며 눈에 띄는 이물질을 치워버린 겁니다. 불과 몇 초 전보다 그의 라이가 훨씬 더 깨끗해졌습니다. 혹시 몰랐다면 말씀드리자면 샷을 치기 전에 공 뒤에 모래나 느슨한 물질을 치워서 라이를 개선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건 벌타입니다. 하지만 플레이어는 벌타를 받지 않았습니다. 샷은 진행됐고 그는 칩샷을 올렸으며 아무도 공식적으로 반칙을 선언하지 않은 채로 오픈 챔피언십에서 우승했습니다. 오이였을까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한 번이라도 부정행위라는 단어가 그 순간에 붙게 되면 공정하든 아니든 그 꼬리표는 결코 완전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부터 상황이 흥미로워집니다. 2023년 라이더컵 마르코 시몬의 대회는 이미 미국 팀에게 재앙이었습니다. 첫째 날이 끝난 후 6.5대 1점으로 뒤지고 있었고 저스틴 토마스와 조던 스피스는 로리 맥길로이와 토미 플리트우드에게 완전히 압도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여섯 번째 홀이 찾아왔습니다. 토마스의 공은 토끼, 가족도 숨길 수 있을 만큼 두꺼운 러프에 파묻혀 있었습니다. 구제요? 그런 건 잊으세요. 심판들은 사실상 어깨를 으쓱이며 행운을 빕니다라고 말했죠. 그래서 토마스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는 힘껏 휘둘렀습니다. 공이 튀어나왔습니다. 그리고 궁극의 슬랩스틱 순간에 그가 비틀거리며 발로 공을 몇 인치 앞으로 밀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가 고의로 공을 앞으로 차서 라이를 좋게 만들었다고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론에는 한 가지 작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규칙은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규칙 11.1에 따르면 움직이는 공이 실수로 자신을 맞히면 벌타가 없습니다. 공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고 토마스의 발이공에 닿았을 때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균형을 잃고 심판들과 수백만 명의 시청자 앞에서 굴러가는 공을 일부러 찼다고 진심으로 믿지 않는 한 이것은 명백히 우연이었습니다. 이게 그의 경기에는 도움이 되었을까요? 아마도 아니었겠지만 팬들은 이 일로 크게 소리쳤습니다. 다음 순간으로 넘어가면 실격은 극적인 실수나 DA 포인트 때문만은 아닙니다. 때로는 막대기에 달린 스펀지공처럼 터무니없는 것 하나로도 충분하다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포인트는 2014년 2월 페블비치 골프링크스에서 두 번째 라운드를 치르고 있었고 그날 9번째 홀인 18번 티에서 대기 중이었습니다. 시간을 보내기 위해 그는 연습 스윙에 사용하는 작은 스펀지 공이 달린 막대기, 즉 트레이닝 도구를 꺼냈습니다. 겉보기엔 별로 해로워 보이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 공은 그의 셔츠와 같은 색이어서 카메라에는 거의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거의요. 그는 몇 번 연습 스윙을 하고 라운드를 계속했습니다. 그는 75타를 쳤고 스코어 카드에 서명한 뒤 제출했습니다. 그때 바로 경기 규칙 담당자들이 나쁜 소식을 전해줬죠. 규칙 14.3을 근거로 라운드 중에는 스트로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어떤 것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특히 스윙 메커니즘을 돕기 위해 특별히 고안된 트레이닝 도구는 더욱 그렇죠. 벌칙이 2타 추가나 엄중한 경고가 아닙니다. 실격입니다. 예외는 없나요? 페블비치에서 당신의 가장 큰 라이벌이 연습 도구일 줄 누가 알았겠어요? 좋아요. 다음 이야기는 정말 말도 안 됩니다. 라운드가 엉망이 되고 있다는 건 같이 치는 동료들이 당신의 골프공이 칠면조에 튕겨나가는 건 아닌지 의심하기 시작할 때 알 수 있죠. 그리고 맷 무라즈에게는 그게 그날 하루 중 가장 덜 수상한 일이었습니다. 그는 컷 라인에 딱 걸려 있었고 그의 동반자인 그랜트 하프너와 앤드류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긴장감도 높고 걸린 것도 많았으며 무라즈가 조보다 훨씬 앞서서 마음대로 돌아다니고 싶은 충동도 엄청났던 것 같습니다. 모든 게 괜찮아 보였어요. 5번 홀까지는요. 간단한 375야드 파사 홀이었습니다. 무라즈는 어프로치 샷을 치고는 곧바로 캐디에게 말했죠. 완전히 탑볼 쳤어. 좋아요.
그럼 이제 큰 사고가 날 거라고 예상하겠죠? 그런데 하프너와니가 마침내 그린에 도착했을 때 무라즈는 주먹을 불끈 쥐고 소리쳤어요. 들어갔어! 하지만 아무도 공이 들어가는 걸 보지 못했습니다. 아무도 그가 공을 집어오는 걸 보지 못했죠. 그리고 어쩐지 설명은 이렇게 됐어요. 아마도 칠면조에 튕겼나 봐. 완전히 정상적이죠. 그리고 7번째 홀이 찾아왔습니다. 무라즈는 티샷을 쳐서 페널티 구역으로 보냈어요. 스포터가 공이 넘어간 정확한 지점을 표시했습니다. 모두가 다른 공을 찾고 있을 때 무라즈와 그의 캐디는 사라졌습니다. 몇 분 후 그는 그린 위에서 15피트 거리에서 버디 퍼트를 하고 있었죠. 원래 깊은 러프에 있었다고 했지만 그의 캐디는 표시된 지점에서 30야드 앞에서 공을 찾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프너의 캐디가 결국 심판을 불렀고 심판은 원래 표시된 지점을 확인한 뒤 그 자리에 정확히 무라즈의 표시가 있는 공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18번 홀에서 칩인샷을 성공시켜 컷 라인을 바꿔 다른 선수들을 탈락시킨 뒤에야 실격당했습니다. 이틀 뒤 심판들은 숲속에서 무라즈의 표시가 된 공을 더 많이 숨겨놓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무라즈의 명성 평안히 잠드소서. 다음 부정행위 장면은 2020 메모리얼 토너먼트에서 일어났습니다. 여기서 존 람은 자신의 커리어에서 가장 위대한 샷 중 하나처럼 보이는 샷을 막 성공시켰죠. 그는 파3 16번 홀 그린 바로 옆 러프에 서서 까다로운 칩샷을 앞두고 있습니다. 자세를 잡고 스윙을 한 뒤 공을 홀에 집어넣습니다. 정말 완벽했습니다. 관중은 열광했고 람은 흥분했으며 승리를 향해 순항 중이었죠. 하지만 아무도 람조차 몰랐던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드레스시 공이 움직인 겁니다. 정말 아주 조금이었죠. 정말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슬로우 모션 리플레이로 확대해서 봐야 겨우 알아챌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공이 움직였고 골프에서는 그게 전부입니다. 공을 제자리에 놓지 않았으니 이제 이벌타를 받게 됩니다. 그 멋진 버디가 이제 보기로 바뀌었습니다. 람의 라이언 파머에 대한 5타차 리드는 이제 3타차로 줄었습니다. 람은 칭찬할 만하게도 이 일을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영상을 보고 즉시 받아들였으며 프로답게 다음으로 넘어갔습니다. 놀라운 점은 뭘까요? 람은 그래도 우승했습니다. 그날 그는 세계 랭킹 1 위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완벽했어야 할 승리의 순간에는 별표가 붙었습니다. 그가 잘못한 게 있어서가 아니라 골프의 규칙이 그만큼 엄격하기 때문입니다. 다음 충격을 맞을 준비가 되셨나요? 0.5인치는 별로 대단치 않아 보일 수 있습니다. 농구 코트나 주차장, 가구를 잴 때는 아무것도 아니죠. 하지만 골프 그린 위, 승부를 가를 이 점, 5피트 퍼트를 앞두고는 이 차이가 모든 것을 좌우합니다. 마크 오미라가 15번 홀에서 공을 마크합니다. 97년 트로피랑콤 결승 라운드에서 그는 공을 들어 올렸다가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하지만 공을 다시 놓았을 때 공은 마커가 표시한 위치보다 홀에 약 1.227cm, 약 0.5인치 더 가까이 놓여 있었습니다. 아주 미세한 이동이었고 거의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오미라는 그 퍼트를 가볍게 넣고 라운드를 마쳤으며 스웨덴의 야르모 산델린을 한타차로 제치고 대회에서 우승했습니다. 자, 그럼 문제가 뭐였을까요? 좋은 질문입니다. 멀리 떨어진 곳에서 한 TV 시청자가 매우 주의 깊게 경기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카메라에 잡힌 공의 위치를 확인하고 산델린에게 연락했습니다. 그리고 대회가 끝난 지 몇 달 후 산델린은 오미라에게 해명을 요구하는 편지를 보냈습니다. 오미라의 답변은 어떠한 이득을 취할 의도는 없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대회가 이미 끝났기 때문에 결과는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하지만 산델린은 이에 만족하지 않았고 이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알리며 오미라에게 트로피와 상금을 반환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결국 오미라는 우승하는 과정에서 자신도 모르게 규칙을 어겼을 수도 있다고 인정했지만 트로피와 상금은 그의 손에 남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니어러 오니러라는 별명이 탄생했습니다. 다음 순간, 그리고 이번에는 정말 중요한 순간입니다. 시범 골프 경기는 원래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냥 나타나서 몇 번 샷을 하고 수표를 받으면 됩니다. 하지만 1983년 최초로 열린 스킨스 게임에서 톰 왓슨과 게리 플레이어는 친근한 라운드를 골프 역사상 가장 추한 논쟁 중 하나로 바꿔버렸고 그 모든 것은 단 한 장의 나무숲에서 비롯되었습니다. 16번 긴 파3홀엔 3번의 2월 끝에 당시 마스터스 우승 상금보다 많은 12만 달러가 걸렸습니다. 왓슨은 파로 마쳤고 기회가 남은 니클라우스와 탈락한 파머 사이에서 플레이어는 60피트 칩샷을 준비 중이었습니다. 플레이어가 어드레스 할 때 왓슨은 그가 공 뒤 나무숲을 치우는 걸 봤는데 떨어진 잎이라면 문제 없었습니다. 하지만 조금이라도 붙어 있었다면 그것은 라이를 개선하는 것이고 규정 위반입니다. 플레이어는 8인치 거리까지 칩샷을 붙이고 파를 기록했습니다. 상금은 다음 홀로 이월되었고 이제 15만 달러가 걸리게 되었습니다.
플레이어는 버디를 잡고 상금을 챙겼습니다. 왓슨은 $10,000만을 손에 쥔 채 강탈당했다는 불타는 감정을 안고 애리조나를 떠났습니다. 라운드가 끝난 후 왓슨은 니클라우스와 경기규칙위원이 보는 앞에서 플레이어에게 따졌습니다. 플레이어는 나무잎이 떨어진 것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왓슨은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플레이어는 상금을 지켰습니다. 왓슨은 앙금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골프계는 계속해서 물었습니다. 정말 단순히 나무잎 때문이었을까? 다음 장. 이건 정말 예상하지 못할 겁니다. TV 시청자는 부정행위를 하는 선수들에게 최악의 악몽입니다. 들키는 것만큼 끔찍한 일은 없으니까요. 왜냐하면 캐나다의 어떤 매의 눈을 가진 TV 시청자가 금요일 오후에 할 일이 없어서 전화를 걸어 당신을 신고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실제로 2014년 캐나다 퍼시픽 여자 오픈에서 첼라 최에게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최는 이 라운드에서 10번 홀을 플레이하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그린에서 공을 마크할 때 마커를 내려놓고 공이 마커의 오른쪽에 위치하도록 했습니다. 표준 절차일까요? 그녀는 공을 집어들어 닦은 뒤 다시 놓았습니다. 그런데 공을 다시 내려놓았을 때 이번에는 공이 마커의 왼쪽에 있었습니다. 아주 미세한 차이도 아니고 약 1인치 정도였습니다. 이 정도면 위치를 개선한 것이고 이는 규칙 16대1B를 명백히 위반한 것입니다. 확장된 캐나다 방송을 시청하던 한 시청자가 이 사실을 발견하고 신고했으며 LPGA 관계자들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두 타 페널티가 부과되었습니다. 이 페널티로 인해 그녀는 정확히 한 타 차이로 컷오프 라인 아래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최 선수는 모든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동의하지 않았고 스코어 카드에 서명하지 않은 채 짐을 싸서 떠났습니다. 오늘날까지도 아무도 그녀의 정확한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시간이 남아도는 TV 시청자 한 명이 전화기와 선택된 대회만 있으면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사실뿐입니다. 어떤 보기보다도 더 빠르게 말이죠. 다음 이야기입니다. 수십 년간 투어를 다녔다면 모든 실수를 머릿속에 다 정리해뒀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골프는 늘 새로운 방식으로 당신을 겸손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벤 크레이는 2025년 코랄레스 푼타카나 챔피언십 3라운드에서 그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크레이는 69타와 71타로 무난하게 컷을 통과했고 주말에 리더보드 상위권으로 올라갈 생각이었습니다. 8번 홀에서 그는 티샷을 날렸고 그 공이 자신이 생각하기에 페널티 구역 쪽으로 날아가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공은 사라진 거죠? 맞죠? 그래서 그는 드롭을 하고 자신이 두 번째 공이라고 생각한 공을 쳤으며 라운드를 계속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그의 원래 공은 전혀 페널티 구역에 들어가지 않았던 겁니다. 공은 바위에 맞고 다시 페어웨이로 튕겨나와 그 자리에 그대로 놓여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크레이는 자신이 절차를 잘 따르고 있다고 생각하며 완전히 다른 공을 쳤던 것입니다. 그건 잘못된 공이에요. 그리고 규칙 6.3에 따르면 잘못된 공을 치는 것은 단순히 이벌타로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다음 홀에서 티샷을 하기 전에 이 사실을 알아차리고 바로잡으면 어떻게든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크레이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그는 9번 홀 티잉 그라운드로 걸어가 드라이브 샷을 날렸습니다. 그때부터 그 실수는 돌이킬 수 없게 되었습니다. 실격. 크레인의 대단한 건 상황을 알자마자 자진 실격했다는 점입니다. 정말 신사다웠습니다. 이제부터 좀 이상해집니다. 대부분의 골프 부정 행위자들은 교묘하게 행동하죠. 여기서 살짝 저기서 반인치, 눈 깜빡이면 놓칠 만한 행동들이죠. 데이비드 로버트스는 전혀 달랐습니다. 크게 하든가 아니면 집에 가든가. 1985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28세의 스코틀랜드 프로이자 전 영국 청소년 챔피언이었던 로버트스는 라운드를 힘겹게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의 캐디 폴 코놀리가 뭔가 이상한 점을 눈치챘죠. 그리고 또다시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9번 홀에 이르자 코놀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로버트슨의 골프백을 대체 캐디에게 넘기고 역겨워하며 코스를 떠났습니다. 나중에 그는 내가 보고 있는 걸 도저히 참을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그가 본 것은 정확히 무엇이었을까요? 로버트슨이 볼 마커를 1에서 2인치가 아니라 무려 10피트나 홀에 더 가깝게 옮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코놀리의 말에 따르면 라운드 중 최소 5번이나 이런 일이 반복됐습니다. 토너먼트 관계자들은 14번 홀에서 그를 실격 처리했지만 처벌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PGA 유러피언 투어는 골프 역사상 가장 엄격한 처벌이라고 여겨지는 징계를 내렸습니다. 2005년까지 이어지는 20년간의 출전 정지와 로버트슨이 끝내내지 않은 2만 파운드의 벌금이 부과되었습니다. 대단하지 않나요?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골프 대회에서 실격당하는 안 좋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파서 스코어 카드를 확인하지 못해 실격당하는 경우도 있죠. 2024 제네시스 인비테이셔널 2라운드
리비에라에서 열린 경기였습니다. 조던 스피스는 사실 꽤 좋은 경기를 펼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파 3, 4번 홀에서 상황이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4타를 쳤지만 3타로 기록에 서명했고 곧 점수보다 훨씬 더 큰 문제가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는 몸이 아팠고 급하게 화장실이 필요했습니다. 스피스는 급히 코스를 떠나 점수 기록 구역을 벗어났고 그의 카드가 확정되기 전에 오류를 바로잡을 기회조차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잘못된 스코어 카드에 서명하면 자동 실격입니다. 고의든 실수든 아니면 몸이 반란을 일으켰든 상관없습니다. 실수는 그대로 인정되었고 스피스는 탈락했지만 적어도 그는 그 책임을 온전히 받아들였습니다. 이제 들어보세요. 이 상황이 너무 터무니없어서 PGA 투어가 실제로 이 일로 인해 정책을 바꿨습니다. 이제 선수들은 점수 기록 구역을 떠난 후에도 15분 이내에 돌아와 스코어 카드 오류를 수정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집니다. 만약 화장실에 있거나 긴급 상황을 겪고 있는데 누군가가 실수를 발견했다면 다시 돌아와서 살아있는 사람들 사이에 합류하면 15분 안에 그 실수를 고칠 수 있습니다. 일리가 있네요. 점수표가 장의 판단에 따라 처벌받아서는 안 됩니다. 좋아, 이제 다음 반전이 시작될 시간이야. 미국을 망치는 가장 쉬운 방법은 무엇일까요? 꿈을 열어보세요. 튕겨나온 게 잘못인가요? 퍼팅을 놓쳤나요? 후반 9홀에서 무너졌나요? 좀 빠지는 메릴랜드 출신의 31세 UPS 배달원 닉 베러스에게 물어보세요. 그는 때로는 뒷주머니에 핫도그 하나만 있으면 모든 게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베러스는 2025년 US 오픈 최종 예선이 열리는 우드몬트 컨트리 클럽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1라운드에서 안정적인 73타를 쳤습니다. 눈부시진 않았지만 그의 꿈을 이어갈 만큼은 충분히 희망적이었죠. 그는 라운드를 마치고 18번 그린을 떠나 18홀 골프를 마친 누구나 할 만한 일을 했습니다. 점심을 먹으러 갔죠? 핫도그 하나, 아마 감자칩도 있었을 겁니다. 누가 알겠어요? 중요한 건 그가 하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서명한 스코어 카드를 제출하는 것이었죠. 20분쯤 후 베러스는 점심자리에서 일어나 뒷주머니를 만져보다가 스코어 카드가 아직 거기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때쯤이면 이미 심판들은 자리를 떠난 뒤였습니다.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죠. 자동 실격. 가끔은 이 게임이 정말 어이없는 방식으로 당신을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럴 땐 웃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죠. 아니면 울거나요. 그리고 다음엔 꼭 주머니를 비우는 걸 기억하세요. 다음 차례입니다. 좋아요. 골프에서 멋진 한 주를 망칠 수 있는 방법은 정말 많죠. 규칙을 잊어버리는 건 그중 하나가 되어서는 안 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네요. 아나펠라이 스트레비노는 2024년 AIG 여자 오픈이 열린 세인트 앤드루스에서 자신의 커리어 중 최고의 한 주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세인트 앤드루스에서요. 26세의 스페인 루키는 72타, 74타를 기록하며 이 오버파로 컷을 통과했고 메이저 대회에서 처음으로 안전하게 본선에 진출했습니다. 모든 것이 순조로웠지만 그녀의 캐디 미겔 에반헬리오 고메스 에스콜라가 10번 홀에서 거리 측정기를 꺼내들기로 결정하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작은 문제가 하나 있었죠. AIG 여자 오픈에서 거리 측정기를 사용하는 것은 티박스에 전기톱을 들고 오는 것만큼이나 불법입니다. RA는 거리 측정 기기의 사용을 금지합니다. 첫 번째 위반 시에는요, 2벌타입니다. 두 번째 위반 시에는요, 실격입니다. 그는 2번 사용했습니다. 한 번은 10번 홀에서, 또 한 번은 18번 홀에서. 아나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도 모른 채 실격당했습니다. 만약 그가 한 번만 그랬다면 아나는 2벌타를 받고도 컷을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2번 사용했다면요? 자동 실격입니다. 이견도 관용도 없습니다. 그저 가슴 아플 뿐이죠. 캐디 때문에 메이저 대회에서 탈락하게 된다면 선택지는 아주 단순합니다. 새 캐디를 구하거나 그거 절대 만지지 말라는 제목의 아주 직접적인 미팅을 해야겠죠. 다음으로 솔직해집시다. 메이저 챔피언의 PGA 투어 우승이 8번이나 된다면 대회에서 실격당하는 건 아마 걱정거리 목록에 없을 겁니다. 특히 이미 한 번 우승한 적 있는 코스라면 더더욱 그렇죠. 하지만 2022년 메모리얼 토너먼트에서 마스야마, 히데키는 프로 선수들도 실격의 희생양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마스야마는 오하이오의 뮤어필드 빌리지에 도착해 또한 주멋진 경기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장비 기술자가 도움을 주려고 그의 3번 우드페이스의 두꺼운 흰색 물질을 정렬 보조용으로 발랐습니다. 화이트아웃을 생각해보세요. 종이 위에 실수를 가릴 때 쓰는 수정액 말이죠. 하지만 이번에는 애초에 그걸 사용한 게 실수였습니다. 문제는 뭘까요? 그렇게 많은 양의 물질은 단순히 정렬에만 도움이 되는 게 아닙니다. 스피듈과 볼 비행 특성까지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규정상 그로 인해 그 클럽은 완전히 불법이 됩니다. 마쓰야마는 전혀 몰랐습니다. 마쓰야마를 2번 홀티잉 그라운드에서 만났을 때는 이미 일이 벌어진 뒤였습니다. 그가 그 클럽을 사용하지 않고 그냥 들고만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아무 문제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이미 한 번 홀에서 한 번 휘둘렀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10번 홀에서 실격 처리되었습니다. 불과 1년 전 마스터스를 우승했던 선수에게는 정말 가혹한 퇴장이었습니다.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1995년 혼다 클래식의 마지막 라운드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제이 본 블레이크는 라운드를 힘겹게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의 공이 멈춘 곳은 도무지 말을 듣지 않는 풀밭 한가운데였습니다. 두껍고 울퉁불퉁한 잔디가 마치 그를 조롱하듯 땅에서 버티고 있었습니다. 깔끔한 샷은 애초에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누구나 그렇게 생각했겠지만 그는 예상 밖의 행동을 했습니다. 그 즉시 블레이크는 몸을 숙여 공 앞에 잔디를 눌러 평평하게 다졌습니다. 마치 일부러 그 구역을 눌러서 자신에게 더 좋은 샷 경로를 만들어주는 것 같았죠. 골프에서 이런 행동은 보안 카메라가 돌아가는 은행을 털러 들어가는 것만큼이나 노골적인 일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규정이 아주 명확합니다. 의도한 스윙 구역을 개선해서는 안 됩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심판들은 그에게 이벌타를 부과했고 그걸로 끝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실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았습니다. 많은 팬들과 분석가들이 블레이크의 행동을 보고 똑같은 말을 했기 때문이죠. 저게 실격이 아니라면 도대체 뭐가 실격이란 말인가요? 누군가가 대놓고 라이를 개선하는 모습을 보면 이 벌타는 거의 예의 바른 처벌처럼 느껴집니다. 그래도 그는 그냥 벌타를 받고 라운드를 마쳤으며 그걸로 끝이었습니다. 자, 이번 이야기는 예상치 못한 전개입니다. 여러분도 힘든 라운드를 해본 적 있나요? 58벌타를 추가로 받고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는 상황을 상상해보세요. 우리는 인디애나주 프렌치리그에서 열린 2019 시니어 LPGA 챔피언십에 와 있습니다. 여기서 리앤 워커가 프로 골프 역사상 가장 높은 점수를 기록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녀가 못 쳐서가 아니라 규칙이 바뀐 것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워커는 2011년 이후로 LPGA 대회에 출전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 사이 골프에서는 캐디가 퍼팅 라인을 맞추는 동안 선수 뒤에 서는 것을 금지하는 새로운 규칙이 도입되었습니다. 충분히 간단해 보이지만 아무도 워커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첫 라운드 전체와 두 번째 라운드의 절반 동안 캐디가 수십 년 동안 해왔던 그대로 행동했습니다. 캐디는 그녀 뒤에 서서 라인을 맞춰주고 그녀가 퍼팅을 하기 전에 옆으로 비켜섰습니다. 이 행동이 계속 반복됐습니다. 두 번째, 라운드 중반, 같은 조의 또 다른 캐디가 이 사실을 알아차리고 워커에게 규칙 위반임을 알려주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그 일이 발생할 때마다 이벌타가 부과됐습니다. 워커는 즉시 심판에게 가서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인정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물었습니다. 답은 무엇이었을까요? 모든 위반 사례를 세어서 벌타를 모두 더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규칙 위반인지 전혀 몰랐던 일로 58벌타를 받았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이번 이야기는 정말 놀랍습니다. 프로골퍼로서의 첫 번째 대회는 오직 한 가지, 자신이 그 자리에 어울린다는 것을 증명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2005년 삼성 월드 챔피언십에서 16살의 미셸 위에게 이 대회는 그녀의 대관식이 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대신 몇 인치의 잔디 위에서 모든 것이 얼마나 빠르게 무너질 수 있는지 보여주는 교과서적인 사례가 되었습니다. 위는 천재 소녀였고 여자 골프의 미래였습니다. 모두가 앞으로 10년간 그녀가 지배할 것이라고 기대했던 선수였죠. 삼성 월드 챔피언십은 그녀가 세상에 자신을 알리는 무대였습니다. 나는 여기 있다, 준비됐다, 그리고 상금을 타고 있다 라는 선언이었죠. 하지만 7번 홀 공이 덤불에 빠졌습니다. 난처했지만 극복 가능했죠. 언플레이어블 드롭 후 15피트 칩샷으로 팔을 세이브했습니다. 하지만 취재 중이던 SI의 마이클 벤버거는 그 드롭이 이상함을 눈치챘습니다. 라운드 후 그는 드롭 위치를 직접 쟀고 다음날 LPGA 측은 해당 장면을 재검토했습니다. 위는 규정보다 한 피트가량 홀에 가깝게 공을 놓은 것이었습니다. 벌칙은 잘못된 스코어 카드에 서명했다는 이유로 실격 처리되었습니다. 그녀가 받을 예정이던 53,126달러의 상금은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정직한 실수였다고 말했지만 사람들은 쉽게 납득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프로 데뷔는 모든 것을 잃게 만든 작은 실수로 악명 높아졌습니다. 다음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오픈 챔피언십에서 인생 최고의 라운드를 펼친다는 건 한 가지 의미여야 합니다. 당신이 메이저 우승 경쟁에 있다는 뜻이죠. 하지만 2003년 마크 로우에게는 아무 의미도 없었습니다. 로우는 40세의 전임맨으로 20년 넘게 투어에서 고군분투해온 선수였습니다. 여기저기서 몇 번의 우승은 있었지만 메이저 대회에서는 단 한 번도 우승하지 못했습니다. 로열 세인트 조지스는 그의 14번째 메이저 대회 출전이었습니다. 이 라운드까지 그는 그다지 인상적인 성적을 내지 못했고
1라운드에서 77타를 기록한 뒤 2라운드에서 70타로 간신히 컷을 통과했습니다. 그러다 토요일이 찾아왔습니다. 예스퍼 파르네빅과 함께 플레이한 로우는 67타를 기록했습니다. 그날의 최저 타수와 동률을 이루며 18번 홀 그린을 떠날 때 그는 대회 전체에서 1오버파였고 선두와는 단 2타 차이였습니다. 메이저 대회에서 한 번도 진지하게 우승 경쟁을 해본 적 없는 저니맨이 갑자기 디오픈 챔피언십 우승을 노릴 수 있는 위치에 오른 것이었습니다. 그는 라운드 후 인터뷰를 했고 일요일에 대한 자신의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했으며 아마도 클라렛 저그를 들어올리는 기분이 어떨지 상상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러다 파르네빅이 다가와 골퍼라면 누구도 듣고 싶지 않은 네 마디를 했습니다. 스코어 카드에 문제가 있어. 둘은 라운드 전에 스코어 카드를 교환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파르네빅의 점수는 로우의 카드에, 로우의 점수는 파르네빅의 카드에 적혀 있었습니다. 둘 다 그 사실을 눈치채지 못한 채 서명을 했던 것이죠. 당시 규정에 따르면 모든 점수가 정확하더라도 상관없었습니다. 잘못된 카드에 서명하면 자동 실격이었습니다. 그렇게 로우의 메이저 챔피언십 꿈은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그는 다시는 메이저 챔피언십에 출전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2타 차로 앞서고 관중들은 술렁이고 마지막 메이저 우승이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규칙 담당자가 다가와 충격적인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 일로 모든 게 바뀝니다. 전날 17번 그린에서 렉시 톰슨은 공을 마크하고 집어 올렸다 다시 놓았습니다. 평범해 보였지만 그녀는 공을 약 1인치 정도 잘못 놓았습니다. 누구도 몰랐습니다. 그녀도 캐디도 함께 경기하던 선수들도 현장 심판도 몰랐습니다. 그녀는 라운드를 마치고 스코어 카드에 서명한 뒤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TV 시청자가 그 장면을 발견해 LPGA에 이메일을 보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른 채 말이죠. 이제 마지막 라운드입니다. 13번 홀. 메이저 대회 우승이 걸려 있습니다. 네타 페널티가 부과됩니다. 공을 잘못 놓은 것에 대해 2타, 잘못된 스코어 카드에 서명한 것에 대해 추가로 2타, 그녀의 2타리드는 사라졌습니다. 그렇게 순식간에 그녀는 2타 뒤처지게 되었습니다. 톰슨은 다시 싸워 플레이오프까지 끌고 갔지만 결국 패배했습니다. 규정상 페널티는 맞았지만 상황은 거의 잔인하게 느껴졌습니다. 소파에 앉아있던 팬이 페널티를 신고한 것이었습니다. 어제 일어난 일로 인해 마지막 라운드 도중 네타 페널티가 떨어진다고요? 이후 규정은 바뀌었지만 톰슨에게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처가 남았습니다. 골프에서는 1인치 차이로도 챔피언십을 이룰 수 있습니다. 특히 소파에 앉아 전담 심판처럼 점수를 매기는 관중이 있을 때는 더더욱 그렇죠. 다음 이야기입니다. 작은 실수가 커리어를 망칠 수 있을까요? 사이먼 다이슨은 2013년 BMW 마스터스에서 이를 실감했습니다. 8번째 그린에서 다이슨은 퍼팅 전공에 마크를 했습니다. 아무 이상한 점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공을 다시 놓기 전에 그는 볼 마커로 퍼팅 라인에 있는 스파이크 자국을 살짝 눌러 다듬었습니다. 평범한 관중이 보기에는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보였을 겁니다. 그저 작은 움직임이었죠. 거의 눈에 띄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골프에서는 어떨까요? 절대 금지입니다. 퍼팅 라인 위에 스파이크 자국을 고칠 수는 없습니다. 이 규칙은 사소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퍼팅 성공 확률을 직접적으로 높여주기 때문에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그리고 다이슨은 본인이 인지했든 아니든 생방송 중에 그 규칙을 어긴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지적받자 다이슨은 순간적인 실수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도적인 반칙이 아니라 무의식적인 행동이었다는 것이죠. 유럽 투어 징계위원회도 그의 말을 믿은 듯 보였습니다. 그들은 이것을 계획된 반칙이 아닌 일시적인 일탈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믿음만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다이슨은 2개월 출전 정지 처분을 받았고 이 처분은 18개월간 유예되었습니다. 즉, 그 기간 동안 어떤 규칙이라도 위반하면 즉시 정지가 발동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그는 3만 달러의 벌금과 7,500달러의 소송 비용을 추가로 부과받았습니다. 그렇게 작은 터치 하나로 다이슨의 이름은 영원히 모든 골퍼가 두려워하는 단어, 즉 부정행위와 연결되게 되었습니다. 다음 이야기는 정말 믿기 힘들 거예요. 기대해도 좋습니다. 만약 당신과 그린 사이에 작은 자동차만 한 바위가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대부분의 골퍼라면 그냥 현실을 받아들이고 옆으로 쳐서 빠져나가고 다음 샷을 준비할 겁니다. 하지만 타이거 우즈라면 지원군을 부릅니다. 네, 우리는 지금 1999년 피닉스 오픈이 열린 애리조나 사막에 와 있습니다. 당시 23살이던 타이거 우즈는 13번 홀에서 티샷을 심하게 왼쪽으로 보냈죠. 공은 선인장 사이를 튕기며 거대한 바위에 부딪힌 뒤 몇 피트 뒤로 굴러갔습니다. 이제 타이거는 자신의 스윙 경로를 완전히 막고 있는 바위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는 경기위원들에게 다가가 수십 년간 논란을 불러올 작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거 옮겨도 될까요?
위원은 바위가 고정되지 않음을 확인하고 루스 임페디먼트로 판정했습니다. 이동이 허용되자 타이거는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들은 그냥 원하는 만큼 도움을 받아도 된다고 말했습니다. 12명의 팬들이 달려와 바위를 둘러싸고 밀기 시작했습니다. 황당하죠. 그저 시멘트로 고정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합법이었습니다. 하지만 합법이라고 해서 공정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 바위는 이제 TPC 스코츠데일의 기념 명판이 붙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12명의 관중과 함께 1톤짜리 바위를 굴리는 것만큼 경기의 정신을 외치는 일도 없으니까요. 자, 다음 이야기는 좀 다릅니다. 벙커 사건도 마스터스 우승도 있기 전의 일입니다. 패트릭 리드가 처음으로 언론의 주목을 받은 계기를 아시나요? 그래요. 모든 것이 시작된 곳으로 가봅시다. 조지아 대학교에서 리드는 큰 재능과 더 큰 야망을 안고 캠퍼스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일은 그렇게 순조롭지 않았습니다. 먼저 음주 위반이 2번 있었고 미성년자 음주와 신분증 위조 소지로 체포되기도 했습니다. 좋은 일은 아니지만 대학 생활을 망칠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부터 팀 라커룸에서 물건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시계, 퍼터, 그리고 $400의 현금이었습니다. 다음 날 리드는 두툼한 돈다발을 들고 나타났고 팀 동료들이 눈치채며 소문이 퍼졌습니다.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예선 라운드 도중 리드의 공이 러프로 날아갔습니다. 라이가 나빠 다들거리는 상황이었는데 동반자들이 공을 찾았을 때 뭔가 이상했습니다. 공이 어느새 페어웨이 쪽 훨씬 좋은 위치로 옮겨져 있었죠. 마치 스스로 움직인 듯 했는데요. 동료들은 그를 추궁했습니다. 리드는 모든 것을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신뢰는 이미 사라졌으니까요. 사라진 물건들, 수상한 현금, 그리고 마법처럼 좋아진 공 위치. 리드는 조지아를 떠나 쫓겨나듯 어거스타 주립대로 옮겼으나 의혹은 계속됐고 이런 패턴은 반복되었습니다. 그가 메이저 챔피언이 되기 전부터 이미 이런 일로 유명했습니다. 그리고 그 평판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죠. 다음은 이 부분이 여러분을 놀라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한 번의 결정이 한 전설의 경력을 시작하기도 전에 거의 파괴할 뻔했습니다. 1985년 22세의 BJ 싱은 아시안 투어에서 고군분투하며 간신히 컷을 통과하고 필사적으로 프로 선수로 자리 잡으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자카르타에서 열린 인도네시아 오픈에서 그는 2라운드 후 주말 경기에 진출하기 위해 한타가 부족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컷을 통과하지 못하면 상금도 포인트도 없습니다. 또 한 주 동안 이 골프라는 게 정말 성공할 수 있을지 고민해야 했습니다. 그러던 중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라운드를 마치고 스코어 카드에 서명하기 사이에 그의 점수는 어찌된 일인지 정확히 한타가 줄어들어 컷을 간신히 통과하게 되었습니다. 인도네시아 골프협회는 이 우연을 믿지 않았고 결국 스코어 카드 조작이라는 혐의가 제기되었습니다. 증거는 충분히 결정적이어서 동남아시아 골프 연맹은 그에게 무기한 출전 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돌파구를 찾으려던 젊은 프로에게 이는 사실상 선수 생명에 대한 사형 선고와 같았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유럽과 아프리카의 위성 투어를 통해 다시 길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생계를 위해 에든버러에서 바운서로 일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그는 30살에 PGA 투어에 진출했고 메이저 대회에서 3번 우승하고 PGA 투어에서 34승 그리고 통산 $6,700만 이상의 상금을 벌어들인 선수가 되었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는 좀 다릅니다. 이 선수는 규정과 관련된 논란이 여러 번 있었는데 이번 일도 그중 하나입니다. 누군지 맞히셨나요? 네, 패트릭 리드입니다. 상황은 2021년 토리 파인스에서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아니요, 인터넷은 그를 결코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자, 3라운드 10번 홀입니다. 리드의 어프로치 샷은 그린 근처의 깊은 러프에 떨어졌습니다. TV 카메라는 공이 분명히 잔디에서 튀는 장면을 포착했습니다. 하지만 리드는 다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는 근처에 있던 자원봉사자에게 공이 튀었는지 물었습니다. 자원봉사자는 아니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리드는 자신의 공에 마크를 하고 집어 올린 뒤 공이 밝혔다고 선언하고 나서 규칙 담당자를 불렀습니다. 이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일단 공을 손에 쥐고 나면 아무도 그 공이 실제로 밝혔는지 아닌지 확인할 수 없습니다. 증거는 사라진 셈이죠. 그리고 TV 리플레이에서 당신의 공이 평범한 골프샷처럼 튀는 장면이 나오면 먼저 공을 집어 올리는 행동은 누군가가 당신이 틀렸다는 걸 증명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처럼 보입니다. 참 편리하죠. 하지만 놀랍게도 영상은 그를 비웃었습니다. 규칙 담당자가 도착했을 때쯤엔 이미 그는 모든 준비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그가 공을 집어 올릴 때 살짝 눌러버린 걸까요? 아니면 어떻게든 공이 처음 땅에 닿았던 정확한 자리를 찾아낸 걸까요? 그는 무벌타 드롭을 받고 5타차로 우승을 차지했지만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건 모두 그의 치팅 대백과에서 이 페이지뿐입니다. 다음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그리고 상황은 더 미쳐갑니다. 골프장에서는 무슨 일이든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날씨로 인한 경기 지연, 공을 빠르게 표시하는 일, 그린을 벗어나 산책하는 일. 간단하죠. 그렇죠? 하지만 돌아왔을 때 공이 사라져버렸다면요? 2005년 콜린 몽고메리에게 그 질문은 수년간 그를 따라다닐 스캔들로 번졌습니다. 인도네시아 오픈 2라운드. 몽고메리는 그린 옆 벙커에 앉아있는데 경적 소리가 울립니다. 열대성 폭풍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모두 코스에서 퇴장합니다. 그는 모래 위에 공을 표시하지 않은 채 두고 클럽하우스로 가서 폭풍이 지나가길 기다립니다. 경기가 재개되고 그가 다시 벙커로 돌아왔을 때 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규정이 허용하는 대로 자신이 공이 있었던 곳이라고 생각하는 자리에 공을 다시 놓았습니다. 하지만 TV 카메라는 다른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영상에는 몽고메리가 지연 전보다 의심스럽게 더 좋은 위치에 공을 놓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당시에는 벌타가 없었습니다. 몽고메리는 대회를 마치고 24,000달러의 상금을 받았으며 그걸로 모든 일이 끝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 후에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는 상금 전액을 자선단체에 기부했습니다. 고귀한 행동일까요? 아니면 죄책감의 표시일까요? 골프계는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파장은 4년 뒤 샌디 라일이 2010년 라이더컵 주장직을 몽고메리에게 빼앗긴 직후 앙금을 풀기로 결심하면서 터졌습니다. 그는 공개적으로 자카르타 사건을 일종의 부정행위라고 비난했습니다. 몽고메리는 공식적으로 처벌받지는 않았지만 자카르타 게이트는 골프화에 묻은 진흙처럼 그를 따라다녔습니다. 다음은 여러분이 믿기 힘들 일입니다. 단순한 퍼팅이 어떻게 생방송 TV 참사로 이어질 수 있는지 궁금하신가요? 필 미켈슨에게 물어보세요. 2018년 US 오픈 시네콕 힐스는 정말 혹독했습니다. 얼음처럼 미끄러운 그린, 분노한 선수들, 그리고 이 대회에서 셀 수 없이 우승에 가까웠던 필이 이번에는 믿기 힘들 정도로 멘탈이 무너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토요일 3라운드에서 필은 13번 그린에서 내리막 퍼팅을 마주했습니다. 그는 퍼팅을 했고 공은 홀을 지나쳤으며 그 후 더 빠르게 경사를 따라 굴러가며 재앙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필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는 공을 따라 달려가서 움직이고 있는 공을 다시 홀 쪽으로 쳤습니다. 생방송 중이었고 그는 모든 걸 완전히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규칙 위반이었지만 동시에 순수한 공황과 생존 본능이었습니다. 미켈슨의 초기 반응은 상황을 더 악화시켰습니다. 그는 전혀 미안해하지 않았고 기자들에게 자신은 단지 규칙을 이용한 것뿐이며 사람들이 불쾌했다면 그건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USGA는 그가 실격되지 않았다는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 개입해야 했습니다. 그는 단지 두타 벌타를 받고 계속 경기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인터넷은 그를 그냥 두지 않았습니다. 밈과 분노, 그리고 GIF가 4일간 쏟아진 끝에 필은 마침내 사과했습니다. 분노와 좌절이 저를 지배했습니다. 부끄럽고 실망스럽습니다. 보셨죠? 전설적인 선수도 단순한 퍼팅을 완벽한 코미디로 만들어버릴 수 있습니다. 다음은 2018년 12월. 우리는 바하마로 향합니다. 패트릭 리드는 올버니 골프클럽 11번 홀에 모래 웨이스트 지역에 있었습니다. 그는 히어로 월드 챌린지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었고 기세가 한창이었지만 파워에서 세 번째 샷이 그를 공경에 빠뜨렸습니다. 이후 벌어진 일은 그를 골프계에서 가장 논란이 많은 인물 중 하나로 굳히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부르죠. 그래서 리드는 모래 지역으로 들어가 공 위에 어드레스를 하고 연습 스윙을 몇 번 했습니다. 그 자체로는 아무런 이상이 없었죠. 하지만 카메라가 뭔가를 포착했습니다. 두 번이나 그의 클럽이 공 바로 뒤에 모래를 쓸었고 그때마다 모래가 치워졌습니다. 골프에서 이는 라이를 개선하는 행위로 절대 금지되어 있습니다. 심판진은 영상을 검토한 뒤 그에게 이벌타를 부과했습니다. 리드의 보기 6타는 트리플 보기 8타로 바뀌었고 그는 선두에 한타 뒤져있던 상황에서 3타 차로 밀려나 우승 경쟁에서 멀어졌습니다.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리드는 고의가 아니었다고 주장하며 카메라 각도가 오해를 불러일으켰고 연습 스윙을 할 때 이런 상황을 피하기 위해 항상 클럽을 공에서 충분히 떨어뜨려 놓는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고의 여부와 상관없이 규정은 그런 걸 따지지 않습니다. 공 뒤에 모래를 움직이면 벌타를 받게 됩니다. 그날 그의 평판은 큰 타격을 입었고 결코 완전히 회복되지 못했습니다. 준비됐나요? 다음 이야기는 정말 황당합니다. 골프장에서 좌절감이 완전한 파괴로 이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2019년 사우디 인터내셔널에서 세르히오 가르시아에게 그 답은 너무나도 명확했습니다. 그는 힘든 한 주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우승 경쟁에도 끼지 못했고 샷도 제대로 들어가지 않았으며
그의 좌절감은 점점 쌓여갔습니다. 그리고 3라운드 도중 그 좌절감은 최악의 방식으로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몇 번의 좋지 않은 샷 이후 그는 퍼터로 그린을 내리치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이 아니라 여러 홀에서 여러 번 그랬습니다. 그는 그것을 숨기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뒤 조에서 경기하던 선수들은 즉시 그 사실을 알아챘습니다. 그린은 눈에 띄게 손상되었고 대회 관계자들에게 항의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몇 주 전부터 시행된 새로운 규정 1.2에 따르면 위원회는 심각한 비신사적 행위에 대해 선수를 실격시킬 권한이 있습니다. 일부러 그린을 훼손했다고요? 이보다 더 심각할 수는 없습니다. 대회 관계자들은 보고서를 검토하고 사실을 확인한 뒤 가르시아를 대회에서 제외시켰습니다. 실격 처리되었습니다. 가르시아는 이후 사과문을 발표하며 자신이 그린을 훼손한 사실을 인정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몇 번의 사과만으로 그의 평판이 회복되지는 않았습니다. 그 전날에도 가르시아는 벙커에서 이미 분노를 참지 못하고 좋지 않은 라이에 화가 나 모래를 거칠게 쳤습니다. 하지만 그린을 훼손하는 건가요? 그건 선을 넘은 행동이었습니다.